실험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가락중학교 과학교사 박소영입니다. 저는 자유학년제 수업 나눔 콘서트에서 과학교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2년 전만 해도 중학교 3학년 수업을 거의 한 20년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1학년 부장을 맡으면서 자유학년제를 구성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의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과학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1학년 교과서를 펴보면 3학년 수업은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되는데 워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1학년은 한 3, 4개월 열심히 수업하면 진도가 다 끝날 정도로 거의 내용은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자유학년제에서는 융합을 하고 그다음 교육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뭐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게 자유학년제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자유학년제를 다 구성하고 과학 교과서를 펼쳤는데 어떻게 하면 취지에 맞게 과학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방구석 실험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년 저의 자유학년제의 과학 수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교과서를 펼쳤는데 여러 가지 힘 단원을 접하고 나서, 여러 가지 힘은 사실은 그 과학에서 여러 가지 힘이 모두 숨어 있는 곳이 아마 과학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놀이공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특히 관리자께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실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힘을 찾고 이런 활동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작년에 드디어 기회가 와서 여러 가지 힘을 일단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놀이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미션지를 다 이제 만들어서 놀이공원에 저희 학생들은 154명이 전원 줄자와 연필을 가지고 가서 놀이공원 몇 가지 이제 높이를 직접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놀이공원에 숨어 있는 수업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힘을 찾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요즘 학생들 좋은 핸드폰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연속 사진 촬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놀이기구의 운동을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운동 분석은 2학년 때 나오지만 학생들이 사진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이 놀이기구가 이래서 무섭구나, 혹은 이래서 우리가 탈 때 편안함을 느끼구나 하는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놀이기구에 대한 운동을 배울 때 좀 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놀고 돌아왔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 전원이 3명이 한 조가 돼서 본인만의 놀이기구를 디자인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너무 예쁘죠? 학생들이 저렇게 예쁜 놀이기구를 디자인하는데 뭐 1시간에 걸쳐 나온 게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아래 자세히 보시면 연령대 나와 있고요. 키 제한도 있습니다. 저 놀이기구는 처음 보는 놀이기구시죠? 특징은 죽을 각오로 타야 한다는 재미있는 특징을 이제 적어줬고, 저는 저기서 끝내지 않고, 사실 저의 소원은 학생들이 한 50여 가지의 창의적인 작품이 나왔었는데 그걸 3D 프린터로 구현을 해서 가락 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디자인한 작품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전시를 해두었고요. 다른 학생의 작품을 보시면 비슷한 놀이기구가 뭐 있어 보이지만 아래쪽에 물이 있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걸 또 역시 3D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디자인한 작품 전체를 교실 뒷면에 도배를 하고, 앞에는 학생들이 디자인한 작품들 3D 프린터로 나온 걸 미니 놀이공원처럼 만들어 놓았더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저 이야기가 끊임없어지는 겁니다. 교실에 와서 저 팀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저건 왜 제 거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실 자체가 다양하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걸 보고 정말 교사로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진도를 나가고 하나라도 더 문제를 풀어주고 지식을 하나라도 더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래서 자유학년제 교과 수업을 융합을 하고 교과서를 재구성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보람을 느껴서, 이게 저는 수학 선생님하고 융합을 했었는데 미술 선생님, 미술과와 융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디자인 쪽은 사실은 영 재주가 없거든요. 아니면 국어과나 영어과와 융합을 해도,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어떤 이 놀이기구의 설명서를 만든다든지 놀이공원을 제작을 해놓으면 그 안내 책자 같은 걸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 교과와의 융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드디어 올해, 작년에는 너무 이제 정신없이 그렇게 자유학년제를 부딪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서 학생들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학생을 처음 만난 게 온라인상에서 4월이었고 융합은커녕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적응시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1학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도 모르고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아마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시간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컨텐츠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과제 중심 수업을 할 것이냐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로서 자료를 제작하면서 컨텐츠 수업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용감하게 처음부터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1학기 때에는 학년 시간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학 시간에 수업을 오픈을 하게 되면 154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저 혼자 한 일은 아니고요.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들어와서 학생들의 그 댓글 뭐 여러 가지 예의 없는 누군가가 대답을 하면 그에 딸리는 답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에 몇 달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 댓글을 교육시키고 저희 가락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어떤 수업에서도 예의 없는 댓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에서 거의 99% 이상 접속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저희 학교 학생들과 저희 선생님들의 아마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올려놨더니 계속해서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제서야 과학 수업을 어떻게 과연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즐겁게 그 옛날에 작년에 열심히 즐겁게 했던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저는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좀 받았거든요. 실시간 수업이 어떠니, 지금 수업은 어떠니, 뭐가 재밌었니 이랬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실험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아시겠지만 녹화하는 수업보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일단 아이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아이는 이해를 했는데 저 학생은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그 학생한테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수업이 시간이 부족한데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하는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1학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힘에서 탄성력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학생들한테 제가 처음에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제 수업에 영상이 많아서 아마 소리가 좀 시끄럽고 영상의 화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태 계속 실시간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생들 실시간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돼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옮겨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험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이 바로 데이터를 여기 써주셔야 돼요. 자, 실험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용수철을 이용한 저희 학교 플랫폼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무게 배울 때 선생님이 가르쳐드렸어요.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뭐였어? 그래, 용수철 저울이었어. 그쵸? 자, 여기서 문제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교사가 실험을 해주긴 하지만 학생이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얘의 높이가 맞아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실험 시 주의사항도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 전치는 원점이 맞아 보여 안 맞아 보여? 댓글 달아봐. 저희는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얼굴은 보이지 바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댓글로 반응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요. 자, 우리 추 한 개 달 거야. 여러분이 눈곱 읽어주셔야 돼. 제가 실험은 하지만 학생들이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실시간으로 실험하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약간 위에서 보이거든. 너무 흔들리지? 내가 잡아당긴 게 아니야.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실험을 하고 쉽지 않은 과정인데 지금 요거 하나가 1cm고요. 요거 참 실험 힘들게 한다. 니네 보이니? 멀미나니? 지금 요 빨간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에 맞는지를 보셔야 돼. 이게 지금 거의 정면. 그럼 바로 학생들이 눈금을 읽고 답을 저런 식으로 달아주는 형태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시작을 할 때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저런 식으로 수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받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그래프 그리는 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게 되면 정답을 이미 제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의도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지만 저렇게 본인들이 데이터를 쓰고 그래프 그린 걸 사진으로 바로 올리면 제가 그 다음 예시들을 그러니까 오답의 예시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이 수업이 학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원격 수업 우수 사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별거 아닌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하시고 계시는 방법일 텐데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실험에 이제 더 큰 욕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방구석 실험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사전부터 계획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4단원 기체의 성질 부분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기체가 입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고 빈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가 떠다니는 걸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빈 공간에 대한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이를 떠다니는 비말 입자가 떠올랐고요. 물론 비말 입자가 기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체 사이사이에 떠다니는 그 비말 입자가 착안이 돼서 우리 학생들하고 팬데믹을 한번 지금 현재 시점인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같이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학습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를 2번에 걸쳐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습지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거나 또 질문이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은 숙제를 안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팬데믹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고 있는데 팬데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역사상 3번째 팬데믹이 선포된 코로나19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미 알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럼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비말 감염이고 그렇게 해서 간단한 문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는 항상 답을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력적인 다른 학생들이 숙제를 제시하는 여러 매력적인 도구들이 많지만 저는 154명 전원을 숙제를 다 받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뭐 80% 90%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려면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네이버 밴드에서 바로 이제 네이버 폼으로 이제 답을 이제 받았고요. 제가 긴장을 해서 말이 너무 빠른가 봐요. 뒤에 보여드릴 영상이 많아서. 그래서 학생들의 답을 보시면 지금 이 답에 대한 질문은 코로나19는 어떤 걸로 전파가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게 지금 답안을 직접 제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답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고 성의 있게 답을 쓴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학습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과제를 내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바로 학생들의 답을 띄워서 이 친구는 이런 식의 답을 했고 그래 맞아 비말로 인한 집단 감염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는 피드백을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체 성질에 대한 설명은 끊임없이 같이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답을 받고 2번째 학습지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과학적 원인을 차단하면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백신이 바로 이제 마스크인데 마스크도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간단한 2번째 학습지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었고 저희 지금 흔히 듣고 있는 KF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KF라는 뭐 코리아 필터지만 어쨌든 KF라는 그 문자는 어떤 마스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마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혼동됐던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수치 높은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했었는데 점점 여름이 되고 더워지면서 단순한 비말 마스크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걸 직접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식약처가 인정한
안전한 마스크가 무엇인지를 직접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때 저는 항상 그때 나오는 최신의 뉴스 영상들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현실감을 주고 실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구석 실험실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학생들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학교사라 이제 지나고 제 수업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한쪽에만 편협된 사고를 학생들한테 제시해 준 적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과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때 양쪽의 시선을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학생들하고 같이 항상 노력을 하는데 저는 걱정인 게 이 코로나가 언젠간 끝나겠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어마어마한 양의 마스크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학생하고 같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이 방구석 실험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꼭 써야 되지만 과연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마스크의 양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했고요. 아이들 뭐 처음엔 대답을 아까 실시간 댓글로 받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생각 없이 뭐 이렇게 10만 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답글들이 올라왔었고 이제 뉴스 기사를 제공을 하면서 사실은 한 달에 전 세계에 이만큼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생각할 질문을 던져주죠.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마스크 쓰레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여기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을 이제 올려주는데요. 제가 유도한 대로 과학 실험에 사용한다. 뭐 많았고, 썼던 마스크 5개를 주면 사탕이랑 바꿀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중학교 1학년적인 답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제가 이제 유도를 했던 대로 재활용을 한다라는 이제 대답들이 굉장히 많았고, 물론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재활용에서 생기는 쓰임새보다는 그 주변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얘들아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한다고 많이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마스크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방구석 실험실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됩니다. 이 수업이 거의 한 달 이상 진행이 됐었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100% 거의 출석을 해주고 실시간 수업에 저는 끊임없이 학생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1학기 때에는 네이버 밴드 라이브로 학년이 전체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줌이나 저는 지금 웹엑스를 쓰고 있는데요. 웹엑스 같은 경우에 150몇 명을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돈을 내야 되고 그런데 2학기 때 이제 학급 시간표로 이제 시간표가 바뀌면서 바로 이제 저도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줌에 이상하게 접속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학생들과 웹엑스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려면 실험 도구가 필요한데요. 학생들이 집에서 정말 말 그대로 방구석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커 대신 냄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했고 마스크를 재활용을 해서 저는 재생종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종이를 만들 때 다른 건 뭐 알콜 램프 대신 가스레인지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꼭 필요한 집에 없는 도구들은 직접 DIY로 학생들한테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된 수업입니다. 이런 거 쓸 거거든요. 그 집에 있는 걸로 여러분 집에서 최초라 집에서 실험이 가능한데 이게 딱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치? 똑같은 사이즈의 틀 2개야. 지금 다른 반 애들한테 이거 제작하라 그랬더니 이거 하나만 제작해서 올리신 친구들이 많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계속 지금 시선이 분산이 되고 있죠. 저 때까지는 아직 네이버 밴드 라이브로 수업을 할 때였고요. 아까 보시는 도구는 학교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런 도구를 집에 가지고 있지 않죠. 저건 이제 재생종이를 만드는 준비물이 되고요. 이 재생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제가 뭐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쯤에 과학창의재단에서 미국에 있는 잘 만들어진 교과서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해서 이제 보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재생종이 만들기를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에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학생들한테 이제 재료만 마스크 쓰레기로 안내를 해서 수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물하고 같이 펄프가 범람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습강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2층으로 쌓아야 돼, 얘들아. 이걸 테이핑을 하세요. 한 2, 3천 원 정도면 학생들이 집에서 저런 걸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수습강하고 뭐 방충망 1,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얘 크기에 맞춰야지. 방충망을 12cm로 자르시고요. 아까 누가 7cm라고 그랬지? 강인이는. 그럼 거기에 맞추셔야 돼. 거기에 맞추시고 여기에 이렇게 대고 커팅을 해주면 돼, 얘들아. 이 길이에 맞춰서. 방충망의 사이즈에 맞춰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걸 여기도 커팅을 해주고. 똑같은 사이즈가 2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세로 길이가 4개가 나와야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가로 길이도 이렇게 2개씩 2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2개씩 4개가 나와야 돼. 높이가 그러면 얘들아 중요하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해돼? 지금 똑같은 사이즈 틀인데요. 하나에만 방충망이 붙어 있어, 여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소에서 이걸 사셨다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거든요. 양면 테이프 떼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여러분 만든 수수깡을 이렇게 붙이면 달라붙어. 양면 테이프니까.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 못 만들겠는 사람 댓글 달아보세요. 전 만들 수 있어요. 전 못 만들어요. 댓글 달아봐.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되게 재밌더라. 집에서 놀고 먹는데 이런 거라도 만드셔야지. 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댓글 달아봐. 학생들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22명 댓글 달아야 끝난다. 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댓글 달아보세요. 자, 시간 관계에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준비물이 완성이 되면 학생들한테 종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오롯이 혼자 집에서 만들어야 하고 뭐 아시겠지만 학생들마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도 하지만 학생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언제든지 스톱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실험 방법을 볼 수 있게 영상을 따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종이 만드는 과정을. 구조부터 이제 탐구하는 영상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거의 이거와 비슷한 마스크들을 아마 이런 실험이 아니라면 학생들은 마스크를 가위로 잘라서 속에 있는 구조를 보는 활동은 아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려놓은 자료집에도 보면 일반적인 마스크의 3중 구조를 알려드렸어요. 그치? 우리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이 10개의 마스크를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이런 시도는 국내에 없었어, 얘들아. 지금 너무 자, 저렇게 해서 다 쓸 수는 없고요. 가운데 있는 필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과 똑같이 준비물을 이제 안내를 하게 되고요. 재생종이를 한번 마스크를 재탄생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거 사용하는 거야. 새 거가 아니고요. 아이고, 지저분하네. 사용한 마스크 한 10장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9장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다음 선생님은 지금 학교라서 비커를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냄비 있죠? 이거 가열할 거야. 제가 이 소독을 자료를 하셔야 만들면서 끊임없이 이제 했던 생각은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 종이를 만들까? 였습니다. 물론 제가 하도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과학 숙제는 굉장히 잘 내는 편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 과정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행평가로 평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과연 학생들이니까 계속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재료를 DIY로 만드는 것도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안 만든 사람 만들라고 이제 독려를 하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긴 하지만 이 귀찮은 과정을 과연 몇 명이나 할까가 저의 항상 물음표고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시면 정말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방구석에서 실험을 정말 최초로, 학생들이 의문이 날 사항은 중간중간 이제 자막을 넣으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수저를 갖다 놨거든. 선생님, 저희 집에는 수저가 없는데요. 네, 세숫대야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안 갖다 놨는데 전분이 필요해요. 전분가루. 집에 아마 전분가루는 다 있으실 거야.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다 좋아요. 나중에 실험을 할 때 그렇게 전분으로 하라 그랬는데 튀김가루를 넣어서 냄새가 나요. 이런 학생부터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단계부터 한 9단계, 10단계 정도까지 학생들이 저렇게 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단계를 계속 자막으로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거의 뭐 얼굴 포기 이제 실험 과정을 열심히 정말 설명을
해서 찍어서 한 16분 정도의 영상을 학생들한테 올려놨는데 이 영상만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종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나중에 올려주고 제가 이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실시간 수업에서 설명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때 질문을 받아서 네,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 네, 저런 식으로 종이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뒤에 학생들의 결과 영상이 있어서 끝까지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학생들한테 빠르게 이제 과정을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걸 가이드 삼아서 집에서 이제 종이를 만들게 되죠.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습니까? 과연 아이들이 이걸 해낼까? 반 정도만 해도 아, 정말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영상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영상은 이 수업 설명이 끝난 후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면서 링크를 이제 걸어준 거고요. 이런 자, 식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해서 찢어주셔야 돼요. 플랫폼이 바뀌었죠. 여기까지를 오늘까지 하시면 돼. 이해되죠?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요, 얘들아. 그러니까 수업하시고 대충 자르면 선생님 나중에 이 종이를 믹서기로 갈아야 재생 종이가 탄생이 되거든? 선생님 믹서를 한 방에 꾹 갈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잘라요? 이러는데 얘들아 이 종이가 굉장히 강해, 생각보다. 물도 잘 안 묻어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손으로 자르고도 너무 강해서 잘라지지가 않아. 이렇게 손으로 잘라놓은 다음에 물속에서 하는 거야, 얘들아. 건조시켜서 하면 종이가 막 날아가고 자르기 힘들어서요. 물속에서 잘라주는 거야. 이러고 나서 가위를 잘라줘. 더 잘게. 아주 잘게 잘라줘야 재생종이가 설명 영상을 믹서 계속 없는 스톱하면서 가위를 학생들이 매우 잘게 질문이 나올 잘라줘야 부분에 돼요. 대한 설명을 그래서 상세하게 언제까지 7반 자르나요? 모두 이렇게 쓰세요. 153명한테 저렇게 설명을 네, 누구야? 했었죠. 네, 저런 하세요. 식으로 얘들아,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이제 잘하느냐고 마이크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으면서 네, 학생들한테 나올 수 있는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풀어줄 수가 있었죠. 가위로만 자르면 학생들 얼굴을 보면 수업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1학기에 12일 나왔거든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얼굴을 보고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 정말 수업을 잘 듣죠. 100% 출석입니다. 유화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어.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마이크 켰어. 처음에 그 소독할 때 물은 얼마 정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냄비 반 정도? 그러니까 마스크가 잠길 정도. 좋은 이 질문이네요. 예쁜 아이들의 이제 수업방 지금 뒤에 영상이 더 있기 때문에 잘라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생종이를 만들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한번 보시죠. 죄송해요. 벌써 다음으로 넘어갔네요. 자, 아까 그 영상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플레이 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자세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치?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뭔지 알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 학생들이 종이를 다 만든 상태입니다. 이게 영상도 너무 많고 수업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아까운 수업을 자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학생들 다 만든 종이를 이제 보여주고 모든 학생들과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소감을 이야기하고 실험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오늘 그 선생님이 수업 올린 거에 네이버 폼을 첨부를 했어요. 오늘 수업 한 20분 정도 할 거고요. 숙제를 해서 이제 마무리야, 마무리. 그러니까 이번 종이를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 그래서 만들면서 느꼈던 점, 다른 반 애들 숙제를 냈더니 감동이야. 와, 깜짝 놀랐어. 너희들 작품을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 작품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4명인데 2명 정도를 제외하고 전원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수업이 과제가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 종이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종이가 쓰레기가 돼버릴 것 같은 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건 아닌데 그 종이에 감사한 대상이 그게 누구더라도 우리 학생들 발표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누구더라도 대상을 정해서 이제 감사의 편지를 쓰자는 활동으로 이제 확장이 됐고요. 그 편지들을 걷어서 제가 또 역시나 교실 뒤에 지금 게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다 한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이 정말 조장님들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야, 이 짧은, 거의 뭐 100점짜리 모범 답안인데, 그러게. 그러니까 옛날에 한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무에서부터 펄프를 채취를 했기 때문에, 당나무에서 펄프를 채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지금도 한지 만드는 사람이 몇 명 안 남았어. 너무 힘이 들고, 뭐 인건비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규민아. 종이 만들면서 뭐, 저렇게 학생들 생각났던 전체와 실험을 마무리하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마스크가 종이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마스크 안에 필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물컹물컹 해줬는데 종이가 이렇게 딱딱해졌다는 게 신기했어. 그래, 되게 신기하지 않니? 그래, 고생했다. 그 선생님이 너희 때, 좀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집에 비커 같은 거 하나만, 이 삼각 플러스 그 비커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학생들이랑 막 저런 그런 대화를 생각을 수업 시간에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네이버에 치면 뭐 비커, 삼각 플러스 뭐 이런 거 다 그냥 살 수 있거든. 몇천 원만 되면 뭐 큰 대형 뭐 이렇게 아무튼 예쁜 거 파는 그런 데 가도 비커 뭐 요즘은 그 눈금 실린더 이런 데 막 꽃도 꽂아놓고 이러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실험기구가 너무 없었어. 그래서 실험을 집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얘들아. 근데 발상을 전환을 하면 너희 집에서 뭐 비커,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 이런 거 하나 없이 종이 만들기를 한 건 니네 진짜 대단한 거야. 정말 니네 종이 작품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고생했다. 보연아? 네. 네. 종이를 만들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실험 과정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 조금 복잡했는데, 그치? 근데 뭔가 다 만들고 아이들이 나니까 착하게 힘들었을 텐데 저렇게 실험이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주더군요. 선생님이랑 같이 종이를 만들어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 근데 너희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집에서 그렇게, 가락종 애라면 정말 대단해. 고생했다. 어땠어요? 네. 집에서 처음 실험해봤는데,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재밌어. 엄마한테 혼나진 않았니?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엄마 엄청 신기했네. 엄마가 신기하셨어. 야, 너희 저희 학교 어머니께 부모님들의 과거 클래스도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멋진 분이신데? 나는 되게 힘들었어요, 짜증났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태연이 너무 재밌어. 어떤 게 재밌었니? 만들 때 직접 잘라서 하는 것부터 그치. 시간 종이가 관계상 된다는 여기까지 게 보도록 신기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종이가 계속 눈에 떠다녀서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영상을 찍어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다고 했고 그걸 받았는데 또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학생들 거의 15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의 작품을 다 엮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에 저렇게 예쁘게 꾸며주고 의료진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 요즘 10 며칠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선생님. 저만 이렇게 감동적인 걸까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편지를 보시면 국민들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 재생종이는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게 뭐야 그러시겠지만 저 정도 퀄리티를 본인 혼자서 선생님의 도움 없이 저 정도의 재생종이를 마스크로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학생들이 엄청난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실험을 방구석에서 어떤 학생은 3번 실패를 해서 4번째 만들고 지금 학생들 종이들이 다 다르죠? 저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종이인 것 같아요. 제가 50%만 이 종이를 만들어도 되게 기쁠 것 같다는 저의 우려를 여지없이 날려주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교직이 아직까지 즐거운 이유는 어떡하지 막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해도 제가 열심히 하는 걸 학생들이 알아주고 학생들은 제 기대에 언제나 뛰어넘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영상의 퀄리티도 남다르고 제가 해준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숙제를 제출을 해준 거고요. 지금 편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 글씨도 너무 예쁘게 쓰죠. 저도 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같은 때 글로써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그 즐거움, 보통 SNS상에서 그냥 뭐 메시지 한 줄 두 줄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랑 한 달 동안 만나진 못했지만 거의 같이 실험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똑같은 느낌을 저는 즐거움이랑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수업이 즐거웠으면 학생과 제가 똑같이 즐거웠다고 생각을 하고, 종이를 못 만든 학생은 그냥 빈 종이에 편지를 쓴 학생도 있었고요. 그 모든 학생들의 작품, 이 아이들이 똑같이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얘는 너무 예쁘죠? 저보다 그림도 훨씬 잘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그간의 노력과 밤샘 채팅, 학생들과의 밤샘 채팅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다 아이들이 제작해서 수업을 올려준 거거든요. 어떨 때는 저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도 힘들고 저희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맡고 있지만, 학생들도 저런 식으로 저런 자막 이런 것들 다 본인이 넣어서 앵글도 저렇게 잡고 제작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미 했고, 그에 따른 보람과 기쁨은 교사로서 참 굉장히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나레이션까지 넣었습니다. 박소영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런 힘든 코로나19 사태에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다양하고 유익한 실험의 기회라는 수혜를 톡톡히 받은 연준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최선의 수업과 실험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저희의 노력은 그에 반해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연준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학생들이 저렇게 감동적인 쓴 편지를 보고, 저희 거치대도 없이 급하게 쓰느라고 저도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학생들한테 편지를 써서 학생들 영상 마지막에 첨부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가 됐는데,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보람이 더 컸다고 우리 착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과 이런 건 거의 지금 우리 학교에서 1학년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를 보시면 수치상으로도 물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일부는 실시간 수업이 있어야 되고 일부는 뭐 컨텐츠 중심의 수업이 있어, 그게 적절하게 융합이 됐을 때 학생들도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읽어보시면, 제가 너무 영상이 많아서 앞에 빨리 진행을 했었는데 보여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부모님들께서 수업 말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혹시라도 불만이 있으실까 봐 걱정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알아주시는 그게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아무튼 두서없이 드릴 말씀은 너무 많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발표를 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수업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 매너 교육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면,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일주일 동안은 예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와 학생들과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예쁜 아이들이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요즘 학생들이 말이 너무 거칠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학생들하고 교사가 말도 안 되게 대치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는 과학은 못해도 된다,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일주일을 들여서 강조를 하는데, 원격 수업에서 아이들 얼굴도 보기 전에 이제 실시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답을 올렸을 때, 야, 넌 그게 답이니?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유한 표현인 거죠. 뭐 그 아이들 쓰는데 그 단축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공격적인 멘트들이 있어서 너무 놀랐고요. 당연히 저는 수업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래봬도 저희 학교에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일단은 처음에 일단 무섭게 해야 또 학생들이 실시간에 수업에 들어오고, 수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이제 제가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라이브 수업할 때도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상한 댓글을 다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응징에 나서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번만 더 이러면 벌점이야. 따로 내가 집에 쳐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이제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선생님 죄송해요. 예를 들어 뭐 이상한 문자가 이렇게 찍찍찍찍 뭐 여러 개 한 10개 정도 찍혀서 너 이게 뭐니? 그럼 선생님 키보드가 잘못 눌렸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수업 중에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답이 걸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걸 여태껏 제가 실시간 수업에서 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 수업을 잘하려면 쌍방향 수업에서 소통이 중요한데, 잘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쌍방향 수업에 학생들을 100%까지 참여를 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53명을 수업을 할 때에는 일일이 채팅을 걸었어요. 제 수업이든 제 수업이 아니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팅을 걸어서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온라인에 접속해 있으면 제 채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접속까지 해 있지 않으면 채팅을 아무리 보내도 아이들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데, 이게 학급으로 바뀌고 나서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제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면 바로 전화합니다. 아이한테 1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에 안 들어가면 엄마한테 전화가 가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막 짜증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집에 있다 보면 수업이 시작했는지 시작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들어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업해서 너희 한 명이라도 다 끌고 난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정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소통을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이 실험 수업이나 실시간 수업에 절대로 참여도가 높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 힘들게 노력을 하는 걸 아이들이 알아봐 준다고 생각을 할까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걸고 끊임없이 말을 걸고, 글쎄요, 그런 정성과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재활용이 현재 상황과 잘 연결되는데, 교과의 어떤 성취 기준과 연결되어 있는가, 관련되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을 그 수행평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성취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도 연수를 받을 때 저희 이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평가 관련 연수가 작년까지 굉장히 반드시 받아야 되는 연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유학년제는 융합과 교과 재구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취 기준은 매우 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오신 강사분께도 여쭤봤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놀이공원 프로젝트 활동을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도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제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기체 성질 부분에서 확장을 시켜서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새로운 단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만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격 상황이고 이걸 수행평가에 담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그렇지만 뭐 성취 기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학생들이 아마 저와 같이 했던 방구석 실험은 평생 머릿속에 가지고 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강사분도 사실 이런 융합 수업에 대해서는 성취 기준의 대답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융합을 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또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저의 방구석 실험실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